안녕하세요. 오감만종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16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이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도 좀 굉장히 좋은데요. 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좀 투심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명탁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짚어볼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문가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흐름은 일단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은 지켜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차익 분명히 외인들 측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 이 거래일 연속해서 오늘 이제 살짝 매도 나오고 있긴 하나 너무 단기간에 1조 원 가량 순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서 현선물 같이 동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일시적인 단기적 차익 물량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 거 화면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오늘 거래소 코스피 시장 위주로 외국인들 매도 물량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에 받쳐주는 모습. 지속적으로 외인보다 한 템포 늦게 매수를 잡은 기관들이 좀 뒤늦게 쫓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 중소형 시장에서는 오늘 개별주 모멘텀 외인 수급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옵션 기조 지난주까지 대비해서 약간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전환됐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12월 15일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던 관세부가 이제 유예가 되면서 일시적인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1단계 합의 서명이 내년 1월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단발성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좀 같이 보시면 전반적인 대세 하락 추세는 좀 전환을 했어요. 이 윗구간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런 이제 추세적인 저항을 돌파해서 한 단계 올라온 모습 지금 우리 시장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최근에 이제 과도하게 1조 원 이상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과하다시피 보이는 갭이 두 번이나 만들어졌습니다. 갭은 항상 위로 올라갈 때는 메꿔야 하는 구간, 아래로 떨어질 때도 메꿔야 하는 구간으로 기술적 분석이 많이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번 하락 측면에서 만약에 과도하게 하락이 나오는 경우 내가 그 다음 진입로를 이 두 구간에 좀 염두를 하시고 여기서 지지가 확인되면 재차 내 현금을 투입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과하진 않았지만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첫 번째 돌파 좀 수평 횡보로 기조 나오다가 최근 돌파해서 마찬가지로 갭을 좀 띄웠어요. 갭을 좀 만들었단 말이죠. 이 갭은 메꿔야 하는 부담감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우려는 항상 단기 차익성 매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 한번 염두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흐름 지켜보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세 유예가 되면서 일시적인 상승 흐름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계신데요. 이번 주 시장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탁 전문가께서 2020년 제약바이오의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 흐름들 좀 전반적으로 봐야겠죠? 네, 항상 연초마다 제약바이오 좀 많이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그 이슈의 중심이 있는 게 바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슈가 항상 매년 1월에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제약사부터 시작해서 국내 물론 바이오 제약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기술력 입증 및 판매사 확보 그리고 앞으로 임상 시험에 대해서 투자자 확보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항상 1월에 제약바이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오르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쵸. 그거에 대한 중심이 바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고 물론 JP모건이 중도에 인수하면서 그 이후로 명칭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변경이 된 그런 이제 행사입니다.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이번 시장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엄청난 이슈를 앞두고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제 연말 추세는
그동안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개별적인 모멘텀에 집중된 흐름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이번 연초에는 개별 모멘텀보다는 특정,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특정 분야들은 섹터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식 초청 기업 명단 먼저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형 회사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뭐 등등이 있고요. 한미약품, 대웅제약, 메디톡스 등 이제 좀 단가가 센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위에 주로 이루고 있으면서 저는 그 종목들보다는 살짝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술력을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뭐 제넥신, ABL바이오, 티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펩트론, 엔지캠 생명과학, 사이토젠, 앞타바이오 이렇게 총 15개 회사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14개예요. 이 회사 14개 회사 중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개인 방송에서 이 중에 9종목으로 좀 선별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딱 3종목으로 더 축소시켜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기술력을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서 가지고 오셨고 그 중에서도 3개를 압축적으로 더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뭐 JP 모건 헬스케어와 좀 관련해서 이 컨퍼런스가 유서가 굉장히 깊다고 하셨는데 자, 어떤 기업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앞으로 어떤 임상이 진행이 되는지도 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하나씩 볼까요? 일단 전년도에 시세를 좀 받았던 전반적인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작년 이제 상장사 명으로는 바이로메드였던 현 헬릭스미스 종목인데 좀 유사합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지지부진 횡보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으로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 참여 이후에 1월부터 시세가 급격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이전 저점 한 15만 원 선 정도 대비해서 약 30%, 20-30%의 상승이 좀 완연한 상승이 나왔다. 이런 것들 작년 거 계속 참고하시면서 올해도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네. 그 두 번째 또 이제 뭐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바이오리더스 종목은 지금은 솔직히 저가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작년에 좀 핫했죠. 작년에 많이 핫했고 마지막 조정 구간에서 얘도 뭐 참여 기업으로 나서면서 그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지금 12월부터 1월, 2월은 그렇죠.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요. 이 기대감 이후 만약에 아무리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발표했던 내용이 굉장히 좋고 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도 실질적인 추가적인 개발 이슈나 아니면 관련해서 투자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후에 주라락 나오는 좀 위험한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슈는 뭐 내년 2020년 한 해를 계속 끌고 가자가 아니고 그 1월에 열리는 행사에 대한 모멘텀이 어디까지만 이어지는지 그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2018년도 마지막 월에 한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 조정 보였던 바이오리더스도 그 이후에 행사 모멘텀 받으면서 총 한 3파동의 상승이 나왔고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정도 완연한 상승이 나왔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백 종목도 작년 나이백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없겠죠. 거예요. 예, 그리고 올해도 나이백 지금 막판에 들어서면서 10월 달부터 갑자기 강력한 상승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멘텀이 이제 1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단계의 모멘텀인지 체크 분명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마찬가지 9월에서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저점 구간 대비해가지고 약 마찬가지 30%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락이 깊어서 지금 차트상 보기에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저점 구간 대비해서 1,500원 선까지 저점이 7,500원 구간이고 위에가 1,500원이면 3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행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9종목인데 간단하게 일단 이슈 네. 있는 종목들만 좀 볼게요. 네. 한미약품 종목 일단 뭐 단가가 세서 저는 그렇죠. 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단가 센 종목을 왜 싫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 주식 수가 많이 안 찍힌다는 그쵸. 점에서 좀 뭔가 내 위험 계좌가 부담이 있죠. 그렇죠. 내 계좌가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가 큰 거는 떨어질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근데 주당 가격일 뿐이지 어차피 퍼센트로 승부를 내는 주식시장에서 단가의 차이는 솔직히 없지만 그러한 부담감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단가가 큰 종목들을 추천을 굳이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한미약품의 전반적인 내용 그렇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임상 후 이제 판매사를 물색하러 가는데 글로벌 제약사 좀 빅파마들과 판매사를 협약을 맺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한미약품이 성과만 낸다고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캐파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에서 제 차 지금 아직 하락하고 회복을 못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굳이 나는 단가 큰 종목 좋아해서 이런 거 사고 싶어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전 선상까지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 이런 추세선 다시 회복하는 흐름 32만 5천 원 윗선이 되겠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은 저는 괜찮다라고 하고 목표가 역시 갭 메우는 흐름 40만 원까지 뭐 보셔도 좋다고 하겠지만 저는 오늘 선정해온 9개 종목 중에 3종목에는 이 종목을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대웅제약. 대웅제약 볼게요. 대웅제약은 최근에 대웅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웅의 이제 그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대웅제약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 그래서 차트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려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하락 추세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뇌졸중 및 치매,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뭐 핫할 때 굉장히 핫했죠. 그쵸. 2017년도 거의 바이오 랠리 때 메인이 줄기세포 였을 만큼 네네. 그때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 어차피 이런 구간들은 상승에 의한 당연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가가 항상 상승을 하면 뒤에는 조정이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를 하셔서 지금이 하락인가 조정인가 정도 구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최저지지선 라인 다시 회복해서 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조금씩 돌려 세우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관심에는 좀 벗어나 있는 흐름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로가 이제 조금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넥신, 뭐 하이루킨이라고 하죠. 면역치료제 그렇죠. 2020년에 임상 2상 계획입니다. 임상 1상 끝났고 2020년에 임상 2상 계획이기 때문에 2020년에 임상 2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종목 중 하나가 제넥신이고 뭐 제넥신 종목 아직까지 흐름이 이제 한번 저점 높이면서 살짝 우상향에 대한 냄새를 좀 풍기고 있어요. 제넥신 종목.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워낙 2018년도 1월부터 시작된 하락이 지금까지도 계속 동일한 고점에서 저항을 맞는 차트를 봤을 때 이 저항 한꺼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는 분들 목표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 30% 아직 남긴 했는데 이 종목 보신다는 분들은 지금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7만 원 선의 두터운 저항은 좀 주의하시면서 네. 주목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되게 제일 유명한 종목 같아요. 지금 그쵸. ABL 바이오 최근에 뭐 상장 이후에 엄청난 폭등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엄청 받았고 하필이면 이 마지막 하락하기 전 구간에 저점 높이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살짝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줬어요. 저점이 높아지는. 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드리고 싶은 거는 완연한 우상향 기조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도 다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ABL 바이오는 저점은 높였으나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수렴의 끝자락 시세까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걸 좀 보셔라. 이런 분들이 앞으로 ABL 바이오에서 크게 데이신 분들 같은 그런 개인 투자가 많이 안 생기려면 그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네.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항상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다발성 골수증 이중항체 관련한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이었고 그쵸. 전임상 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주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계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다가 이번 시장 하락 때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런 시장에 의해서 밀리는 하락은 추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셔도 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 추세를 회복을 하고 이 고점, 전고점을 넘어서는 고점이 형성된다 그러면 홀딩을 하겠지만 전고점 부근 저항받으면 일단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부 차익 챙기고 뭐 잔량으로만 지켜보는 그런 전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가장 주목했던 종목이고 솔직히 오늘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 세 종목에 제가 네네. 포함을 시켰었는데 오늘 한 15%가량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 종목인데 티움바이오 신규 상장 11월 달에 올라왔고요. 네네. 자궁 내망증 비롯해서 5개의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티움바이오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특허로 등록된 파이프라인만 30가지가 넘습니다. 오. 굉장히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주목받았고 유럽, 이탈리아에 이미 700억대 규모의 기술 수출까지 한번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티움바이오는 향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추가 기술 수출 또는 이제 제휴사 아니면 뭐 투자자 네. 확실하게 확보를 한다 그러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초청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급등 나왔기 때문에 당장 진입보다는 조금은 향후 흐름을 있죠. 좀 네. 염두를 하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솔루션 이 종목도 뭐 마찬가지로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회복력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주목하는 종목인데 얘도 상장 이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년도 8월에 상장을 했고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고점 높이는 흐름 나왔다가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무너지는 흐름 때 한때 굉장히 심했죠. 임상 실패부터 그쵸.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흐름 뭐 제약바이오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지만 주목해야 되는 건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상장 초기의 거래량을 아직 뛰어넘는 거래량은 나오지 못했지만 그 이후 진행되는 모든 거래량들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10월, 11월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거래량들은 무슨 의미를 좀 뜻하냐면 이 앞서 고여있던 매물들을 내가 최근으로 좀 가져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이 저항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가 새롭게 돌파할 때 내 원동력으로 삼을 만한 모멘텀적인 수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도 관심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펩트론. 펩툰 볼게요. 펩트론 종목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이상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뭐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제가 들고 온 흐름들이 다 마찬가지 흐름 비슷하네요. 그리고 펩트론도 역시나 최근에 거래량 뭐 이전 거래량까지 뛰어넘는 흐름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종목 남았는데 엔지캠 생명과학이 있고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은 뭐 호중구 감소증 치료법을 미국 특허 등록을 이제 올해 했어요. 그래서 임상 이상 진행 중인 치료제인데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단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조금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었다. 저점 갱신하고 나서.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 관심은 갖되 아직까지 그렇게 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만 지켜보면서 참고 정도만 하시는 종목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이토젠이 있어요. 사이토젠 종목은 이제 얼마 전에 저저번 달쯤이 될 것 같네요. 제 기억상 공략을 했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네. 이제 오가노이드 연구 개발을 국내 최초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10월 달에 나오면서 뭐 TNR 바이오펩 그리고 뭐 사이토젠 이런 종목들이 좀 과도하게 상승을 했던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10월 달 이런 시기인데 네. 오가노이드 치료제는 아직까지도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미래 바이오 산업의 주요 메카로 하나로 찝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젠을 왜 주목해야 되냐 많은 오가노이드 종목들 중에서라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랑 아상병원이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오가노이드 연구 개발의 협력사가 사이토젠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엮여 있고 우리나라에서 오가노이드 기술력이 거의 최고라고 불리우는 아산병원 그 좀 큰 덩어리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 간과하고 무시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저점도 일단 시장의 일시적인 이탈이나 그런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던 시기를 제외하면요. 여전히 이 위에서 박스권 구간 흐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 박스권 저점 터치하자마자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 세우면서 과도하게 상승하는 흐름 또한 아직 이 종목의 모멘텀이 살아있다. 특히나 10월 달에 들어왔던 이 매물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원동력은 충분히 있구나.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 9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집중하는 건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먼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엄청 유명했던 종목이고 그만큼 일단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요. 정말 많이 언급됐었어요. 그렇죠. 그쵸? 관심이 많다라는 네. 건 뭐냐면 상승할 때 그만큼 수급이 엄청나게 붙을 수도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종목이고 너무 유명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지금 기회 주는 요럴 때 지금 추가 매수하시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파급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이중항체 전임상 단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뭐 이 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기대하기보다는 이 고점 시세 회복하는 흐름까지 보시면서 지금 뭐 24,000원 정도인데 이 회복하는 흐름 거의 한 28,900원 라인 나옵니다. 네. 이 구간만 해도 지금 대비해서 약 4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 지금 현재 공략한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추세적 흐름에서
한 코 위에 올라와서 안착 후 지지되는 흐름 나오면 그때 공략하는 전략으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ABL 바이오 꼭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티움 바이오죠. 티움 바이오는 이제 오늘 상승 안 나왔으면 제가 방송을 저번 주말 전에만 했더라도 지금 벌써 한 방송 중에 갑자기 이렇게 한 15%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제가 뭐 타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는 이미 언급을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 드려서 지금 약 15에서 20%가량 수익 구간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한데 지금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고 마찬가지 이 거래량에 대해서 아직 돌파할 수 있는 큰 거래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넘어서는 거래량 나올 때부터가 진짜 시세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거래량 안 나온다라고 하면 최종 목표가 한 2만 원 선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돌파 나온 거고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한 차례 눌릴 수 있습니다. 눌림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고려를 하시면서 매수 추천 범위가 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14,000원에서 16,000원 라인 선상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 종목은 빨리 내려와 주길 좀 바라면서 네.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펩트론 종목입니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종목 뭐 최근에 갑자기 이제 좀 거세게 올라왔어요. 네, 최근 그러네요. 거래일에 좀 갑자기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일단 펩트론 뭐 파킨슨병 했는데 이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에 대한 공통점이 희귀성 질환 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은 기업들인데 왜 이 세 종목이냐? 정부가 내년에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이제 희귀성 질환과 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예산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 플러스 JP모건 헬스케어 모멘텀까지 고려한다면 희귀성 질환과 난치병 치료제 이 두 가지의 모두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펩트론, 티움바이오, ABL 바이오까지 좀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정부적인 차원의 지원 그리고 단순히 이제 테마 섹터적인 호재성 부분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까지 모두 가져가서 내년 1월부터는 좀 제약바이오에서 좀 손실 보는 투자자보다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추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뭐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법한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있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전문가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펩트론 이렇게 3개 종목 봤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뭐 희귀성 난치병 연구 지원과 더불어서 내년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모멘텀까지도 챙겨서 가져가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오늘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차게 도움 말씀 전해주신 이명탁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올 한 해가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 12월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정리 잘 하셔야겠죠? 내일도 저희 오감만종 마켓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